제 여동생은 취미로 복싱을 합니다. 집에서 동생이 복싱을 하는 모습을 본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누구를 때리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니? 신랑 패려고? 그래서 동생은 장난스럽게 덤비면 다 때려 눕혀야죠 하고 대답을 했는데 할머니는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는 때리면 안 된다. 옆에 계시던 어머니가 할머니에게 대꾸했습니다. 맞고 다니는 것보다야 때리는 게 낫지. 할머니는 여전히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리면 맞아야지 별 수 있나. 그래도 남자는 때리는 거 아니다. 그러고는 할머니의 젊을 적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용인즉 그 시절엔 아내를 때리지 않는 남편이 드물었다. 할머니도 남편이 때려서 친정으로 도망을 갔는데 아버지가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수십 년이 지난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말씀에 굳이 토를 달지는 않았지만 저는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은 할머니도 폭력을 당했을 때 도망을 갈 정도로 힘드셨다는 말씀인데 왜 손녀에게까지 남자가 때리면 맞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요. 근처에 사시는 할머니께서는 종종 집으로 놀러 오셨는데 사실 할머니와 대화를 나눌 때면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세대 차이를 자주 느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쓸모라는 책을 읽고 할머니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쓸모는 삶이라는 문제의 역사보다 완벽한 해설서는 없다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책에서는 역사 속의 인물들의 삶이 현대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한 번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중 공감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왜 할머니 할아버지는 태극기를 들고 광장으로 나왔을까? 2017년 촛불 시위로 인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자 그 반대 시위인 태극기 부대의 시위도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탄핵 무효를 외치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 집회도 꾸준히 열었지요. 태극기 부대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연배가 높은 어르신입니다. 미디어에 노출된 어르신들의 행동은 젊은 세대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성조기를 들고 행진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될 때 엎드려 절하며 마마를 부르짖으며 우는 모습에 대통령이 왕도 아니고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닌데 그런 모습을 보이니 황당할 법도 합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죽었을 때도 북한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남한 사람이 보기에는 북한 사람들이 세뇌를 당했거나 연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왜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의 죽음을 슬퍼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경험의 공유라고 생각합니다. 6.25 전쟁이 끝난 뒤 북한은 초토화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도자 김일성과 함께 북한 주민들이 일어서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어떻게든 먹고 살 만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 세대의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에 대해 갖고 있는 향수는 사실 김일성이라는 인물이 아니라 역경을 극복한 자신들의 젊은 시절과 그 성공과 연대감에 관한 것이라고 봅니다. 내가 살아온 시대의 지도자 김일성을 부정하는 것은 곧 그와 함께 그 시대를 견뎌온 나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태극기 집회에 나가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박정희라는 지도자와 미국이라는 우방은 소위 빨갱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주는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가 박정희 대통령을 부정합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특정 대통령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삶이 통째로 부정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분노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 내가 쏟아부은 노력, 그리고 그것으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 억울한 것이지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며 남자가 때리면 별 수 있나, 그냥 맞아야지 라고 말씀하신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젊을 적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며 사셨을 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반항하기엔 여자의 힘은 너무 약했고 경찰도 소용없었으며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는 쫓겨났지요. 그리고 그 시절의 이혼이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프고 힘들었지만 할머니의 눈에는 다들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의 세상에서 남자란 거역할 수도 반항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할머니가 폭력을 당해도 아무에게도 도움받지 못해도 그게 당연한 것이라며 육체의 고통보다 더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꾹 누르며 수십 년을 버티셨습니다. 그런데 손녀가 장난으로 한 말이었지만 남자를 패겠다는 말을 하니 할머니의 마음의 상처를 누르고 있던 세상의 전제가 위협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진지하게
맞아야지 별 수 있나 라고 대꾸하신 거겠지요. 그때는 이해할 수 없던 말을 할머니가 살아온 시대와 연결 지으니 그제야 할머니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과거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감하고 이해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이해 가지 않고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면 서로에 대한 몰이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사정과 살아온 세월을 생각해보고 그 시대에 내가 살았다면 지금의 나는 어땠을까를 생각해보니 할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많은 이유 중 하나는 내 옆에 있는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상대방의 언행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고개를 젓는 것보다 그들이 살아온 삶의 시간을 상상해보고 이해한다면 세대 갈등이 갈등을 넘어 혐오로 번지는 것만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을 보면 한국 현대사의 산증인이다 싶을 만큼 연세가 많은 어르신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광복을 맞이하고 전쟁을 겪고 초고속 경제 성장을 지켜보고 21세기를 맞이한 분들이지요. 우리는 책이나 영상으로 보고 배운 그 시절의 이야기에 그분들을 대입시키지 못합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아온 삶이 실제였다는 것을 잊거나 관심 자체가 없지요. 사실 상대의 삶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건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등 따시고 배불러서 패기도 없고 열정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기성세대가 당연하게 거쳤던 인생의 과정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들 나름의 사정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가히 폭력적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정치 성향뿐만 아니라 일상 곳곳에서 세대 갈등을 포함한 여러 갈등을 마주하고 있어요.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아 쉽게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만을 강조한다면 이런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지겠죠. 누구의 주장이 옳고 고른가를 판단하는 일보다 선행되어야 할 일은 상대가 왜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헤아려 보는 것 아닐까요? 역사를 공부함으로써 서로의 시대를, 상황을, 입장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관점도 달라질 겁니다. 타인에 대한 공감은 바로 그곳에서 시작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꿈꾸는 서재에서 역사의 쓸모를 읽어보았습니다. 당신의 꿈과 늘 함께하겠습니다.